하지만 미국 주식 QQQ는 강추해요. 이거 계속 올라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에어 신혜성 김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뉴스 가지고 왔는데 항상 비슷한 류를 갖고 오진 않아요. 듣보 같은 그런 어그로성 기사를 갖고 왔다면 이제 메이저 한국의 네, 대표 3사 조중동 중에 어딘지는 얘기 안 하지. 뭔데? 위험하니까 누르면 됩니까? 네, 누르시면 됩니다. 테슬라보다 더 짭짤했던 종목 4개 종목은 수익률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의 메이저 기사에서도 다룬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짭짤한 4종목 있을 수 있죠. 뭐 많이 산 주식 보니 루시드 애플은 41% 수익률, 서학개미를 상징하는 주식은 테슬라였다. 올해 테슬라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투자 수익률도 22.8% 높은 수준이다. 기준을 언제로 잡는지 되게 중요한데. 그쵸. 난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 아무튼 891.02달러에서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고 현지 시각 1093달러 94센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어제 거 22.8달러 8%면 뭐 나쁘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다? 올해 가장 순매수한 주식 10종목 가운데 테슬라보다 수익이 높은 거는 4개였다. 루시드 41.5, 애플 41.2,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도 3배만큼 수익이 나는 상장 지수 펀드 ETF QQQ. QQQ 좋아요 여러분. QQQ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저 여러분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테슬라 이렇게 33%씩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엔비디아도 좋은 회사예요. 근데 테슬라가 더 좋아 보여서. 근데 이게 무슨 의도로 한 걸까요? 저는 어떻게 의도로 받아들였냐면 테슬라보다 수익률이 좋으니 이걸 사라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투자는 성향에 맞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쁜 회사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루시드도 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근데 성장주는 원래 좀 위험한데 테슬라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요. 안전한데 회사가 50% 60%씩 성장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보이는 회사가 테슬라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투포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투포환을 던지기 전에는 얼마나 날아갈지 몰라. 그래서 아래에서 사람이 공을 막 이렇게 돌릴 때 이게 던져지기 전까진 몰라. 근데 던져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우와 쟤는 끝까지 가겠다. 우와 쟤는 가다 떨어질 것 같다. 얘는 별로 안 나가겠는데. 이게 속도랑 힘이랑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루시드 같은 회사는 지금 돌리고 있는 거야. 나머지 회사들은요?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던져진 회사고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QQQ는 이제 펀드고 엔비디아도 던져진 거죠. 그런 데들은 날아가고 있고 저는 그냥 속도의 차이가 뭐 지금 주식이 뭐 좀 내려서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안 팔았으면 수익률 더 좋았을걸요? 그렇죠. 그런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테슬라 2022년이 너무 기대되고 저는 저런 40% 수익 먹으려고 테슬라 사지 않았어요. 저는 2천 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뭐 한 1억이 3억 되고 막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거죠. 200% 300%의 수익. 그런 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워낙 또 많이 파다 보니까 확신 더 생겨서 얘는 그냥 둬도 되겠는데? 왜냐면 이런 매크로한 큰 움직임들은 몇 년 사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양산이 시작됐어요.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잘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잘 돌아가면 그때부터 걔네가 돈 버는 거나 지금의 수익 거의 뭐 마진이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자동차 회사 중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미 양산이 돌아가서 투포환이 날아갔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고 방향도 너무 좋아. 그러면 저는 그거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루시드 같은 경우는 모양이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 날아가는 공을 이렇게 본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좀 늦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굳이 위험한데 이미 좋고 이미 성장성도 검증이 됐는데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날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던져지고 나서 달리던 편하게도 바로 댓글 달리자. 던져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주식은 좋은 종목 사면 다 괜찮은 투자예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동의 안 하는 사람이 테슬라 투자를 딱 생각해봐요. 그러면 20% 폭락했을 때 어떡할 거예요? 팔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손실을 보는 거야. 다시 올랐어. 배 더 아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엔비디아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저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뭔가 20% 내렸어. 근데 이 사람 버틸 수 있어. 잘 아는 분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수익을 보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야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객관적이신 분이었네요?
객관적인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화를 내야지. 아니요, 전 엔비디아 좋아 보여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NPU라고 아시나요? GPU 다음에 NPU인데 원래 이제 CPU는 얘가 연산 같은 거 하는 게 주가 아니라 OS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목표라서 네. 얘는 연산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GPU 같은 경우는 3D 그래픽을 위해서 나온 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그만 애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한 개의 계산기를 들고 있다고 하면 좀 무능한 애들이 1000명 있고 걔네들이 계산기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GPU인데 이 GPU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인공지능 계산 같은 걸 했었어요. 채굴도 하고 이게 약간 범용성이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학습하는데 여기에 있는 기능은 좀 과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좀 더 덜어내고 GPU에서 인공지능 학습만 할 수 있는 칩을 만든 게 NPU거든요. 네. 이거를 엔비디아가 만든 겁니까? 이런 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 사실 테슬라 말고도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왜 버렸냐, 사실 엔비디아가 나쁜 주식이라 생각한 적은 거의 없고 엔비디아를 버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컴탕 컴퓨터라고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아마존 서비스 쓰는데 양자 컴퓨터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Wave라는 회사가 또 양자 컴퓨터 칩 같은 거 설계하고 막 이런 걸 보다가 엔비디아가 집중하는 세계가 만약 느리지만 양자 컴퓨터의 세계가 넘어왔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저기에 적응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근데 그때 애매하다, 모르겠다. 근데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얘네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바뀐 건데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는 GPU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렸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엄청 잘해요.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보다 수익이 좋았던 이 세 군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고. 저는 애플 이거 썼잖아요. M1 칩 엄청 만족하기 때문에 애플도 좋은 투자고, 애플카를 만들면 전 애플 주식을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카 안 만들어야 애플이 더 안전할 것 같고 거기에 돈을 쓰고 막 허비를 하면은 사실 경쟁이 안 될 거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못 하겠어요. 애플이 과연 2025년에 애플카 만들어서 돈을 진짜 쏟아붓는데 그때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데이터 향해서 거의 한 1600만 대, 2000만 대 돌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미 선점하고, 보면은 저희가 그 교육 앱도 만드는데 문장 판별기를 만들었어요. 영어 문장을 이렇게 임의로 넣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사하는 AI 검사기를 만들고 싶은 거야. AI가 그래머리라고? 그래머리는 범용적인 거고 수준이 높은 거고, 우리는 어학앱을 만드는 거니까 이미 배운 문법 안에서만 문장을 고치는 거니까 수준이 낮죠. 여기서 30만 개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야. 학습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30만 개의 무작위 문장 라벨을 붙여. 그래서 틀린 문장 10만 개, 맞는 문장 20만 개, 뭐 배합은 마음대로 해서 이걸 학습을 한번 시키는 거야. 예로 드는 거예요. 저희 데이터 더 많이 했어요. 그럼 이 모델에다가 검증을 할 때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30만 개라고 하고 20만 개 맞는 문장과 10만 개 틀린 문장을 넣어. 근데 이건 학습하지 않은 거야.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서 결과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30만 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정답률이 90%밖에 안 돼. 뭐 쓸만하다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자주 틀리는 거야. 근데 얘한테 그냥 단지 데이터만 300만 개로 늘려주잖아? 검사 확률이 95%로 올라가. 근데 얘가 30만 개가 아니라 300만 개, 3천만 개로 가잖아? 거의 100%에 근접해. 여기 이제 20억 개, 30억 개 넣고 모델을 만들어. 그리고 검증을 하면 이제 얘는 거의 완벽한 거야. 지금 테슬라는 지금 200만 대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벤츠는 지금 몇 대 돌아다니고 있는지 세봐요. 손으로 셀 수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얘는 카메라로 이미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 오늘부터 수집을 해도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200만 대잖아 이미.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테슬라인데 과연 애플카 그때부터 시작해서 될까?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보다 수익이 좋은 루시드는 번져지고 나서 또 투자에도 늦지 않고, 네. 그리고 애플은 좋은 주식이지만 애플카는 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애플카에 올인한다고 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요즘 잘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관심이 가는. 그쵸. 그러면 이제 울트라 QQQ는 뭡니까? 이 QQQ는 지수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주식을 보면은 거기 S&P 500이나 S&P 100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의 주식을 그 비율대로 사는 거야. 되게 안전한 주식이야. 미국이 상승하면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쵸. 거죠. 미국이 상승했다는 소리네요. 34% 수익을 봤다는 거. 그쵸. 미국 주식은 그래서 강추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이에요. 등록 조금만 하면 돼요. 키움 너무 힘들어, 수치. 그냥 키움증권도 힘들고 다 뭔가 그 장벽이 있는데 그거 넘어간다면 그냥 돈만 넣고 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벽을 한번 넘어가서 투자를 하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주식이 디스카운트가 엄청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3프로TV 나오면서 더 확신이 생겼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과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됐을 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이해도나 원래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401k라고 해요. 401k가 강제로 좋은 주식들을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401k가 망하게 되면 미국 시민들의 노후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주식을 부양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사실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주식을 막 샀어. 근데 연금을 막 줘야 돼가지고 연금을 빼주는 시점이 되면 주식에 있던 걸 빼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쭉 빠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주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01k를 봤을 때는 자본주의는 원래 거품을 먹고 사는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계속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노후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여유로워졌으면 우리나라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그런 의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하지만 미국 주식 QQQ는 강추해요. 이거 계속 올라요. 의외네요. 제가 바랬던 결과랑 틀리네요. 메이저는 좋은 얘기를 했네. 여기서 투자를 막 반대하고 싶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 리스크를 좋아하고 하이 리턴을 원한다면 해도 돼요. 저는 근데 하이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미 회사 사업도 하이 리스크거든요. 주식도 하이 리스크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메이저는 메이저인 이유가 있네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닌데. 훈훈하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나 지금 애플이라든지 루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다. 엔비디아나 뭐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주식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계속 주식 얘기 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기술 얘기만 하고 싶어요. 테슬라도 제가 기술 중심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막 저번에 어떤 분들 댓글로 써서 미국 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알아봐라 막 그러면 또 저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뭐죠? 감명 깊었어. 여러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짱입니다. 즐거운 노년 생활이라는 분이시고 저는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66세 모델 3 3년 운행한 테슬라 주주입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자동차 주식 투자는 은퇴 후 최고의 반려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쵸. 이게 안전하죠. 자,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테슬라 채널도 아니고 피플레어 채널인데 예. 테슬라 이외에 이런 세 가지 주식에 음.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은 저희 채널에 투자랑 관심 기술을 제가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술들을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깊이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술을 소개시켜주고 회사를 알려주면은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강요가 됐죠. 조회수 때문에. 조회수 때문에 지금 강요돼서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털어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의 거고요. 다 턴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워낙 소재가 많아서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원래는 테슬라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10개만 하고 안 할 컨텐츠였는데 지금 거의 뭐 50화까지 갔거든요. 댓글에 태맨 넣습니다 제가 요즘에. 네, 태맨. 자, 아무튼 뭐 앞으로는 뭐 다양한 그런 주식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네.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좀 뭐 만담처럼 했는데 별로 비판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네. 메이저는 네. 다르네. 네, 아니 메이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뭐 테슬라가 1등을 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예요 다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